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죠.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찌 보면 올해 관심사죠. 저는 곧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박범계 내정자가 법심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 청문회 준비단을 만들었죠. 청문회 준비단을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서초동에 가면 대검 길 건너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있습니다. 그게 같은 건물을 씁니다. 거기에 15층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만든 이유에 대해서 박범계 내정자는 어제 그 처음으로 준비단 관계자들하고 그 상견례를 했죠. 근데 기자들하고 만나서 민심이 있다면, 여의도에 민심이 있다면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서울고검 청사에다 청문회 준비단을 만들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과거 장관들은 대개 그 법무부의 뭐 산하기관 같은데, 그러니까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이나 여기에는 안 가고 산하기관에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준법지원센터 여기다가 만들었고요. 조국 전 장관은 종로구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그 청문회 준비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바로 서울고검 청사로 어찌 보면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 법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검사들의 마음을 잡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해가면서 그 뭐 고검장 전원, 그 다음에 검사장급 대부분, 그 다음에 일산 평검사 대부분 이래서 무려 검사들의 2200명이 넘는 검사들의 99%를 약간 적대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회복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고검 청사에 본인이 자주 이제 들락거리니까 장관 내정자니까 뭐 거기 검사들이고 뭐 직원들이고 전부 다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아마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점에서는 보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세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박범계 장관 내정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도 추미애 장관의 버금가는 정도의 막무가내식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방법론의 변화, 이게 바로 어제 법심 언급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과 첫 상견례에서도 업무에 있어서 기본 자세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 하는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그 뭐 외형적으로 겸손하냐 뭐 또는 오만하냐 뭐 이런 건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 겸손 그러면 그 반대의 말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나 또는 기자들 사이에서 벌였던 그동안의 그 불손한 태도, 그게 결국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제 바로 검찰청 그 출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범계 내정자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기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평소에는 서결이 형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범계 아우, 왜 그러냐면 3살 차이거든요. 근데 사법연수원은 동기입니다. 23기. 근데 나이가 3살 차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범계 아우다, 서결이 형이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난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 상임이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그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라고 해서 호통치는 모습을 아마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호통, 자기 서결이 형한테도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추미애 장관에 비해서는. 아마 추미애 장관은 그런 거를 못하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범계아우라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보다는 그런 스타일 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단어가 이 법심을 경청한다 이런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다면 과연
이런 박범계 내정자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우선 저는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왜 오래가지 못하느냐? 바로 1월 이제 뭐 20일 내로 그 청문회를 하고요. 청문회 하고 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할 겁니다. 뭐 청문 보고서 채택하든 안 하든 임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취임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사부상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데 그것도 추미애 장관은 처음에 오자마자 사실상 뭐 인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내주지도 않고 인사 의견을 내라 이랬죠. 아니 인사안을 모르는데 무슨 의견을 냅니까? 인사안을 모르고서 내는 의견은 인사를 자기가 짜는 거지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추미애 장관은 무시했죠. 그런데 박범계 장관 내정자 그리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거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인사를 할 텐데 이 인사의 핵심은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도봉 지검장과 이상현 형사 5부장 이 사람들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 저는 바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근데 바꾸는데 핑계를 교묘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장 시행이 되고 있죠.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야 뭐 휴일이고 내일 모레 이제 주말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면 검찰에는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나머지 그 민생 범죄 같은 거는 주로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까지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굵직굵직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게 되니까 이 수사를 핑계로 해서 검찰 인력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아마 이런 그 여론을 형성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해야 된다. 어떤 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많이 흔들려고 할 것이다. 검찰 조직을. 그 와중에 n분의 1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대전지검장과 그 다음에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바득바득 우기겠죠. 이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지 무슨 윤석열 사단 뭐 찍어내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할 것이다. 뭐 거기에 실제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인사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 이때까지는 좀 질질 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공수처에서 그거 가져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의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람 이런 것이 여권 연루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수사를 더디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수사를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인사죠. 그러니까 인사에서 이 부분까지도 손을 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자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검찰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건 무슨 얘기냐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정권의 검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주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걸 탈피하겠다고 올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탈피하려면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리지 않고 범죄 있는 곳에 검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나중에 정치를 하든 않든 간에 여하튼 그거를 보여줘야 본인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의 검찰이 되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입장과 박범계 장관 내정자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첫 번째 박범계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인사로 충돌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문제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는 아무리 방법을 세련되게 하더라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사실 장관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수사지휘권 박탈이나 뭐 사실 이런 거나 아니면 인사권을 통해서 멀쩡하게 수사 잘하고 있던 사람을 어디로 좌천시킨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법심이라는 걸로 박범계 장관 내정자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내용물은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한술 더 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포장지를 화려하게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속거나 아니면 눈길을 딴 데로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법심이라고 하는 그 박범계 내정자의 이 단어에 포함된 것은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추미애식 검찰개혁에서 박범계식 검찰개혁은 보다 더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 포장지를 한꺼풀 벗기면 내용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법심을 경청해야 한다 하는 여기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장관이 적어도 그 일선 평검사들과의 대화 뭐 이런 장면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잦아들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총장의 의견도 듣는 것처럼 평검사의 의견도 듣는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듣는 이런 식의 그 약간은 쇼와 같은 행태가 박범계 장관 내정자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의 본질 그거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스스로 앉아가지고 뭐 머리 굴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범계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걸 종합해보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보다는 약간 이상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타협도 하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관계에서도 본인의 충분한 그러니까 진퇴를 결정할 때 본인의 앞뒤를 판단 재가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스타일이다. 라는 거를 제가 쭉 그 취재를 해봐서 그렇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보다는 좀 더 전술 전략이 화려해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왜 청문회 준비단을 서울고검청사에 만들었느냐와 그 다음에 박범계 내정자가 얘기한 법심 그리고 이 법심이 감추고 있는 발톱 이런 것들은 과연